독일이 핵을 꺼냈습니다.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의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통보하자 나토 4개국이 동시에 독자 핵 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40년 동맹이 무너지면 핵으로 가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무기들과 탱크 1200대가 7일 만에 핵 대신 자리를 채웠고 4개국이 핵을 포기했으며 로키드 마틴 주가는 23%가 빠진 겁니다. 유럽 전체가 줄을 서서 한국을 부르기 시작했고 독일은 2조 원짜리 잠수함 기술을 무조건 이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40년 동맹이 떠난 자리를 7일 만에 채운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4월 중순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본청 집무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80조짜리 계약서, 그리고 붕대 감은 손이 찍힌 사진 한 장. 정면 벽에는 액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창원 공장 정문 사진이었습니다. 정문 옆 벽에 귀퉁이가 누렇게 접힌 황색 봉투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2년 동안 제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 이 종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4,000. 한 달 전 유럽에서 빠져나간 미군의 숫자입니다. 7일.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80조. 손바닥 아래 종이의 무게입니다. 그중 한 줄은 아직 어떤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한쪽에서 텔레비전 자막이 흘렀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 마이너스 23%.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핵 포기 공동 성명. 저는 사진 속 붕대 감은 손을 다시 봤습니다. 그 손이 한 일을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안제이 베크, 폴란드 국방장관입니다. 27년을 군복 안에서 살았고 그중 절반을 나토 동맹이라는 4글자에 걸었습니다. 그 4글자가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 단 7일이었습니다. 3월 16일 오전 6시 12분 저는 본청 대회의실 메인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전에 보좌관의 호출이 왔고 면도도 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8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이 떠 있었습니다. 27년 군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나토 비협조 4개국에서 미군 재배치 착수.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 84,000명,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로 이전 절차 개시. 84,000.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이 숫자가 유럽의 방패였습니다. 독일 람슈타인에, 이탈리아 아비아노에, 프랑스 국경 근처에, 영국 북해 기지에 흩어져 있던 84,000명.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러시아의 탱크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84,000명은 그냥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누적된 하나의 말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지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본청 대회의실 6시 정각, 전 참모 소집, 나토 연락사무소 전원, 유럽 5개국 합참 긴급 화상 연결.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가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플라스틱이 책상 유리에 닿는 소리. 27년 군 경력에서 그런 소리가 저에게 기억된 적은 없었습니다. 창 앞에 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7년 군 경력에서 이런 떨림은 3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3번 모두 동맹이 한 번씩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본청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실내 온도가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30명 가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킷 안에 잠옷이 비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6시 정각에 소집된 회의실. 그 자체가 이미 비상이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유럽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 6개가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84,000명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선 끝은 모두 폴란드 국경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 국경 위에 있었습니다. 3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토 연락관이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본문 2번째 단락입니다.
미군 철수는 무조건 철수가 아닙니다. 조건부 허용, 국가 네 곳이 명시돼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입니다. 조건부. 저는 그 네 글자를 입으로 말했습니다. 조건부 허용. 그 말은 조건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달 미군 수송기 영공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독일은 분담금 인상을 공식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기지한 곳을 민간 공항으로 돌렸습니다. 프랑스는 언제나처럼 조건부였습니다. 트럼프는 그 네 나라 이름 위에 붉은 줄을 그었습니다. 방해한 국가에는 처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기사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었습니다. 처벌 사국. 네 글자가 회의실 공기에 얇게 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네 글자를 입으로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 네 글자가 진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일 겁니다. 제 손가락이 조건부 허용이라는 네 글자 위에 놓였습니다. 3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허용. 허용이라는 단어가 40년 동안 동맹에는 없던 단어였습니다. 허용을 받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받아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정 양복, 황동 클립이 달린 가죽 가방, 로키드 마틴 나토 고문 마크 브렌트였습니다. 그는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 중앙까지 걸어와 제 맞은편에 섰습니다. 장관님.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키드 유럽 패키지. 폴란드 추가 분담금 74억 유로. 계약은 오늘 오후 3시까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습니다. 나토 인증 없는 무기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불법입니다. 브렌트의 가방 위 오른손이 황동 클립을 눌렀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회의실에서 가장 컸습니다. 한 번. 그리고 그는 가방을 들지 않은 채 몸을 돌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보다 클립 소리가 더 컸습니다. 30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메모장도 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만 차가웠습니다. 나토 연락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레오파르트 주문을 당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의 후에 보고받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톤 낮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 안에 무엇인가를 누르고 있는 소리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복도와 집무실 사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7일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썼다가 지웠습니다. 7일. 나토 긴급 국방장관 회의까지 7일. 그 안에 유럽 항공 재편 표결이 진행됩니다. 그 표결에서 동일 국가가 10개 나오지 않으면 나토 체계가 그대로 동유럽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7일. 40년 동맹을 7일에 재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황색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베를린 방산 전시회에서 폴란드 조달청장 보롭스키가 건네준 봉투였습니다. 그때 저는 봉투를 눈길도 주지 않고 받았습니다. 받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꺼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는 좋지만 나토 표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게 제가 그동안 들은 말이었고 제가 그동안 쓴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습니다. 리듬이 없었습니다. 7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속보 자막이 한 줄 흘렀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비공개 안건 상정. 안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막에서 눈이 1초 멈췄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처음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독자였습니다. 독자 억제력, 독자 반공, 독자 결정. 그리고 맨 아래에 한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입으로 말하면 40년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걸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집무실 불을 끄지 않고 자정을 넘겼습니다. 창밖 봄비가 조금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7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몰랐고
저는 답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월 17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이 아니라 40명이었습니다. 보좌관, 참모, 조달청, 나토 연락관, 그리고 유럽 주요국, 국방 관계자 몇 명이 화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순서대로 확인합시다. 레오파르트부터 독일 감찰차장 한스 리으터가 화상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은퇴 안경, 금빛 넥타이핀, 신중해 보이는 50대 사람이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주문하시면 납기는 최소 5년입니다. 라인강 조립 라인이 연 180대 생산 구조입니다.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5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5년 뒤면 미군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5년 뒤면 러시아 국경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5년이 없었습니다. 리으터가 화면 너머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다만 지금 라인은 다른 주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독일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그 한 줄 뒤에 사과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원래 그랬습니다. 사과는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실만 말하는 독일의 한 줄이 이렇게 차갑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화상 화면이 프랑스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방위청 표준화 위원 피에르 뒤보. 은퇴 안경. 옷깃에 표준화 배지 하나.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르클레르는 생산 중단 5년째입니다. 부품 재고도 소진 단계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술 컨설팅뿐입니다. 무기는 아닙니다. 그는 말 끝에 한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K방사는 카탈로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카탈로그 무기. 저는 그 단어를 노트 한쪽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두고 싸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80점, 노트 옆에 숫자를 썼습니다. 5년 안에 독일에서 생산 가능한 전차 최대 수였습니다. 그 아래에 980을 썼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에 한국과 체결한 K 전차 계약 수량이었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봤습니다. 380점 5년, 980점 3년. 잠깐 숨이 멈췄습니다. 5년 걸리는 곳과 3년 걸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5년 걸리는 곳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게 제 기본값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일상 비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3시간, 비행기로 1시간. 그런데 사람이 기차를 먼저 물어봅니다. 비행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냐하면 기차가 원래부터 거기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독일 라인을 기차로 생각했고 한국 라인을 비행기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아예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때 미국 국방부 유럽 담당 차관 데이비드 맥클라렌의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맥클라렌은 대머리의 쿠바 시가 애호가였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면 언제나 시가 연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베크. 그는 제 이름만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폴란드가 K방산 계약을 지금 확대하면 백악관은 폴란드에 대한 해구산을 재검토할 겁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시가 한 대 다 피우기 전에 답을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집무실에서 제일 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맥클라렌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가가 재떨이로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유로의 방위비를 분담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샀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파병을 했습니다. 그게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드론이 날아올 때 전화를 안 받는 것이 40년이었고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사면 해구산을 거두겠다는 협박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맹이 공문 한 장보다 가벼웠습니다. 맥클라렌은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그 380과 980 사이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보좌관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창밖 봄비가 잠깐 멎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 전화기를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한국 쪽 번호를 찾고 있었는데 찾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 쪽 번호를 먼저 누른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코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마니아 참모총장 이반 코발. 저와는 15년 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반톤 낮았습니다. 군인이 그 목소리를 낼 때는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베크, 제 아들 48시간 안에 루마니아 전선 재배속입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25짜리가 전선으로 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전화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베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독일 의회 비공개 안건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독자 핵 개발 가능성 검토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독일이 핵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폴란드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면 그 다음은 우리 네타입니다. 베크, 48시간 내 뭐든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차가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황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귀퉁이가 조금 접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명함과 한 장의 수기 메모가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한글로 이진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 영문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사업단 수석. 메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48시간 안에 바르샤바로 가겠습니다. 2024년 3월에 쓴 메모였습니다. 2년 전 그가 쓴 그 문장이 2026년 4월에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4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4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3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바르샤바로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람도, 자랑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2년 전 메모의 문장을 그대로 다시 말한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48시간 동안 핵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됐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한 번, 코발의 입에서 한 번, 이탈리아 국방부 내부 문서에서 한 번,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 3월 19일 오전 7시 정각, 이진호가 도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6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회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짐은 기술 가방 6개뿐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텔은 어디로 예약할까요? 이진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절반이 희끗했습니다. 말이 느렸습니다. 걸음이 급하지 않았는데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급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본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표결까지 5일 남았습니다. 이진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본청 뒤 경납고에 K6대와 K9 이문을 어제 들여놨습니다. 사전 점검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제요. 제가 어제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요청서도 없이, 누구의 사인도 없이 K6대를 본청 뒤 경납고에 들여놨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자랑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보고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에서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나토 인증 문서 7페이지를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쪽 인증, 루마니아 쪽 인증, 노르웨이 쪽 인증. 이미 유럽 6개국에서 검증이 끝난 무기였습니다. 브렌트가 웃지 않는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황동 클립 위에 있었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6개월. 딸깍, 딸깍, 2번. 클립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태블릿 뒤 인증 로고와 클립 소리가 한 프레임에 겹쳤습니다. 40명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호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본청 뒤 경납고에 K9 이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0분 뒤 사격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뒤보가 뒤쪽 자리로 옮겼습니다. 원래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던 그가 세 번째 줄로 갔습니다. 한 칸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11시 10분, 우리는 본청 뒤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실내 조명이 켜졌습니다. K9 두 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처음 섰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포신이 길었습니다. 표면에 작업복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원부 이상 신호입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짧게 보고했습니다. 이진호가 K9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열입니다. 냉각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범까지 50분이 남았습니다. 40분 안에 복구하지 않으면 시범은 실패였습니다. 시범이 실패하면 브렌트의 재심사 6개월이 사실이 됩니다. 뒤보의 카탈로그 무기가 사실이 됩니다. 5년이 5년이 됩니다. 48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핵이 됩니다. 이진호가 방열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K9 전원부 덮개를 열었습니다. 덮개 안쪽 온도가 높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3m 떨어져 있는 저에게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맨손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갑이 필요할 텐데. 그는 그리스 국방 차관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바르샤바에 직접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전 그는 한국 무기 실증 보고서를 한부 받아 서랍에 넣어둔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보고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K9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진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른손이 내부 케이블을 잡았습니다. 0분에서 10분까지 첫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덮개 안쪽 금속 표면에서 손가락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납땜 인두를 들었습니다. 납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전자 장비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에서 20분까지 두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손이 1초 떨렸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정됐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에서 30분까지 세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경납고 안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전자 장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엔진 오일과 살가죽이 섞인 냄새, 처음 맡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기술자가 조용히 물 한 병을 뚜껑을 열어 그의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스 사람 크리스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3걸음 걸어가 이진호 옆에 놓았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에서 40분까지 네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3군데 절상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케이블 고정 나사에, 하나는 날카로운 판금 모서리에, 하나는 납땜 인두 측면에. 진물과 피가 납땜액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사람의 손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40분을 옆에 서서 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40분이 40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고정했습니다. 덮개를 닫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붉은 것이 작업복 소매 끝을 따라 한 줄 흘렀습니다. 그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시범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후 12시 정각, 사격 시범이 시작됐습니다. 40명의 유럽 국방 관계자들이 경납고 옆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보는 세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브렌트는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위에 오른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동 클립 위에 K9이 발사됐습니다. 쾅! 경납고가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떨렸습니다. 10발. 명중 10발. 100%였습니다. 표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km, 5km, 8km 거리 순으로 사거리가 서로 다른 세 표적,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이 표적을 타격한 뒤 경납고 안이 5초 동안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이진호가 처음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경납고 천장 너머에 있을 것 같은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경납고 뒤편 열린 문 너머 실제 하늘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잠깐 풀렸습니다. 저는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브렌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연입니다. 실전이 아닙니다. 계약 파기 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로키드 유럽 패키지 협상을 중단합니다. 제 안에서 그 순간 무엇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렸습니다. K방산이 아니면 이 방을 나갑니다. 그 문장이 튀어나왔다는 걸 제가 말한 뒤에 알았습니다. 5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발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그 한 번의 박수가 시작이었습니다. 크리스가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 독일 실무자가 일어섰습니다. 연쇄적으로 30명이 일어섰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브렌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가방 황동 클립 위에서 멈췄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가방을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30명이 서 있는 회의실에서 혼자 앉으려다 결국 앉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진호 수석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발급 부서 전산상 오류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전산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보좌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쪽에서 한 통의 비공식 연락이 폴란드 내무부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1시간 뒤에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연락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민간 기술자 비자 검토 재개.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이진호의 비자를 취소한 실제 이유였습니다. 체류 기한이 3일에서 2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48시간 안에 그가 폴란드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진호는 관광 비자로 재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나중에 보좌관이 전해줬습니다. 그 3시간 동안 그는 붕대 감은 오른손을 작업복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특별 수송기 장갑차도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본청 숙소 대신 경납고 옆간이 숙소로 갔습니다. 담요 한 장과 군용 침대. 그것이 폴란드 정부가 80조짜리 계약의 핵심 인물에게 제공한 숙소였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그 숙소가 본청 숙소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경납고가 바로 옆에 있어서요. 회의실 문이 닫히기 전 저는 브렌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뒤보의 3번째 줄자리를 봤습니다. 맥클라렌의 이름이 휴대폰 알림에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핵의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3월 21일 새벽 독일 연방의회가 특별 안건을 공식 게시했습니다. 독자 핵개발 가능성 검토 착수. 블룸버그 속보가 3줄짜리 헤드라인으로 떴습니다. 저는 그 3줄을 2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으려고 할 때 보좌관이 다른 속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위원회 독자 억제력 개념 검토 공식화. 48시간이었습니다. 표결까지 하루 남은 상태였습니다. 나토 긴급 국방장관 회의가 3월 22일 정오에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유럽 방공 재편 표결이 진행됩니다. 표결 가능 안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패키지 유지. 둘째, 각국 독자 무장. 셋째, 한국 K방산 패키지 나토 표준 등재. 표결 시작 시점 동의 국가 수는 3개국이었습니다. 3개국으로는 통과될 수 없었습니다. 브렌트의 계약 파기 최후 선언서가 팩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24시간 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팩스를 2번 접어 책상 모퉁이에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창 앞에 섰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봄비가 조금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베를린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그 황색 봉투를 눈길 없이 받았던 날.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이진호가 저에게 지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사람 2손을 펼친 크기였습니다. 동유럽 지도 위에 작은 점 수백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K2 배치 가는 거점 47곳,
K9 포진지 81곳, 천궁2 포대 48기, 천무 다연장 24기. 점들이 동유럽 전역에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도 위에 다른 방패가 덮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재래식 충분합니다. 나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재래식 억제력. 러시아 장갑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으려면 이 점들을 전부 통과해야 했습니다. 48기의 천궁2가 공중을 맞고 24기의 천무가 290km 너머를 쳤습니다. 1200대의 K2가 지상을 맞고 900문의 K9이 포사격을 담당했습니다. 독자 핵을 가지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장갑군을 막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15초 동안 봤습니다. 15초가 긴 시간이었습니다. 15초 동안 저는 40년 동안 배운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재래식으로 핵을 막는 계산. 저는 그 계산이 존재한다는 걸 40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핵은 핵으로 막는다는 것이 40년의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가 지도 한 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장관님, 80조입니다. 이진호가 덧붙였습니다. 10개국 18개월 안에 K 1200대, K9 900문, 천궁2 48기, 천무 24기, 창원 라인 6개가 24시간 돌면 가능합니다. 계산서는 드렸습니다. 저는 그 계산서를 잠깐 들고 있었습니다. 80조라는 숫자가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80조는 폴란드 연간 국방 예산의 거의 5배였습니다. 그런데 10개국으로 나누면 한나라당 8조, 폴란드 국방 예산의 47%, 부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숫자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처음부터 10개국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전 11시 30분, 브렌트가 다시 대회의실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 작은 검정 가방. 황동 클립이 없었습니다. 클립은 어제 경납고에서 멈췄던 그 가방에 있었습니다. 어제 그는 그 가방을 바닥에 놓고 나갔고 밤새 그 가방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가 그 가방을 가지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로키드 마틴 계약 파기 최우선원서. 24시간 내 답변 요망.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낮음과 달랐습니다. 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낮음이었고 오늘은 끌려 내려가는 낮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2번 접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그가 서 있을 자리가 뒤쪽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실이 12시에 열렸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표결 전광판이 떴습니다. 동해 국가 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시작 시점 3개국,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이진호가 태블릿을 중앙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억제력 계산서가 떴습니다. 40명이 화면을 봤습니다. 현재 유럽 재래식 전력으로 러시아 서부 공구 돌파 차단 가능 확률 41%, K방산 패키지 배치 후 89%, 41에서 89점, 크리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오늘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스는 동의합니다. 전광판이 바뀌었습니다. 4개국. 그리스가 움직이자 리으터가 화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동의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흔들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뒤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는 카탈로그 무기는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그때 크리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뒤보 위원장님, 41에서 89입니다. 이것이 카탈로그입니까? 크리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6개월 동안 자기 서랍에 넣어둔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처음 끝까지 읽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뒤보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카탈로그라면 84,000명이 빠진 자리도 카탈로그였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2도 낮췄습니다. 뒤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자기 앞 물컵 손잡이로 갔습니다. 물컵이 그의 손 안에서 한번 흔들렸습니다. 물이 컵 가장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누구도 그 물 자국을 닦지 않았습니다. 4개국에서 5개국이 됐습니다. 네덜란드였습니다. 5개국에서 7개국이 됐습니다. 벨기에와 체코였습니다.
7개국에서 9개국이 됐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동시에 전자 투표를 올렸습니다. 9개국에서 10개국이 됐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노르웨이였습니다. 전광판에 10이 떴습니다. 표결 통과 기준선이 10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다른 수치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 줄에 한 숫자였습니다. 80조, 10개국, 18개월, 1200대, 900문, 48기, 24기, 로키드 마틴 마이너스 23%, 유럽 방산 점유율 41%에서 22%, 9개의 숫자가 한 줄씩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9개의 숫자를 20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렌트가 회의실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가죽 가방 황동 클립 위에 있었습니다. 손이 클립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떼어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본사 해임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 한 줄. 이사회 긴급 결정. 마크 브렌트 유럽 총괄 해임. 그는 그 화면을 5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맥클라렌이 두 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시가가 떠나 잿더리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잿더리 안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의 휴대폰 알림에 미국 상원 청문회 소환장이 수신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뒤보는 세 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카메라 렌즈를 가리며 뒷걸음질로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진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여전히 작업복 소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소매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소매 안에 뭔가 감긴 게 있는 것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도, 경납고에서도, 복도에서도 그는 그 손을 밖에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거나, 소매 안에 감추거나, 뒤쪽으로 돌리거나. 오늘 처음 그가 그 손을 꺼냈습니다. 그가 소매를 살짝 걷었습니다. 회의실 안 40명이 그의 손을 봤습니다. 붕대였습니다. 오른손 등에 3겹, 손바닥에 2겹, 가운데에 피가 배어 올라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40분 동안 K9 전원부에 있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붕대 사이로 어렴풋이 3개의 절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케이블 고정 나사, 판금 모서리, 납땜 인두 측면. 저는 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3개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40명 중 어제 경납고에 있었던 사람은 저와 크리스와 한국 기술자 6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2명은 오늘 처음 그 손을 봤습니다. 32명의 얼굴이 거의 동시에 같은 표정이 됐습니다.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코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크리스가 태블릿을 1도 아래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빛이 이진호의 손을 비췄습니다. 크리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서랍에 넣어둔 보고서, 지금 이 손이 저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남은 의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섰습니다. 30명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일어섰습니다. 제 눈 아래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그걸 한번 눌렀습니다. 손등에 따뜻한 것이 묻었습니다. 저는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핵을 막은 것은 핵이 아니었습니다. K였습니다. 그날 저녁 코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전선 재배속이 취소됐습니다. 한국 합동부대로 재배속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은데 뜨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3초 동안 코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숨에 그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베크, 저는 오늘 15년 만에 아내 앞에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의 정규 취업 비자가 즉시 발급됐습니다. 내무부 장관 직접 결제였습니다. 브렌트의 가방이 회의실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방을 가지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소원이 저녁에 가방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황동 클립이 달린 그 가방은 그 뒤로 본청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9일 동안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유럽 점유율이 41%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하루에 23% 하락했습니다. 1개월 뒤 추가 하락이 이어져 마이너스 31%로 마감됐습니다.
워싱턴 상원이 맥클라렌 차관을 청문회에 소환했습니다. 국방부 유럽 담당 직위는 임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종소리가 울리던 그 순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률 79%, 천궁2 요격률 96%, 한 자리 숫자의 차이가 수십억 달러의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거짓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이너스 23%, 로키드 마이너스 31%. 2주 사이에 일어난 두 개의 숫자였습니다. 한 개는 선언이었고 한 개는 결산이었습니다. 선언은 3월 22일 나토 회의실 전광판에서 나왔습니다. 결산은 4월 중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3주 동안 로키드 본사 이사회가 3번 열렸습니다. 세 번째 이사회에서 마크 브렌트 유럽 총괄의 후임자가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3월 23일 나토 표준화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한 줄이었습니다. K9 천궁2의 나토 표준 등재 의결. 표결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 디보가 기권했습니다. 그의 자리 옆 카메라는 꺼져 있었습니다. 기권은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할 수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국의 무기가 나토 표준이 되는데 7일이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나토 표준이 되는데 40년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7일과 40년. 그 두 숫자가 한 줄에 놓였습니다. 3월 25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첫 문장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자 핵무장 검토를 철회합니다. 핵을 막은 것은 탱크 1200대였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9일 전 새벽 5시 40분에 저를 깨운 속보 한 줄과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세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같은 한 줄인데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9일이었습니다. 9일 사이에 무너지던 것이 세워지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9일 중 7일이 한국이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2일은 세계가 계산기를 두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집무실에서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핵을 막은 것이 핵이 아니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다가 곧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재래식 1200대가 핵 4개를 취소시킨 첫 역사였습니다. 한화그룹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창원 공장 라인 6개가 24시간 교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 5년이 걸린다던 조립 라인이 18개월로 단축됐습니다. 한 라인당 하루 4대의 KE가 완성됐습니다. 한 라인당 하루 4대. 하루 4대는 한 달이면 120대, 6개월이면 720대, 18개월이면 2160대였습니다. 독일이 연간 180대를 생산하던 5년 계획이 한국의 18개월 계획 앞에서 숫자가 꺾였습니다. 독일 5년, 한국 18개월. 그리고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단어가 여기서 가장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켰습니다. 18개월이라는 숫자에 일상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 걸음마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걸음마를 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 독일이 탱크 한 대 늘리는 사이에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떼는 동안 탱크 1200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노트 한쪽에 적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노트는 제 집무실 서랍에 있습니다. 폴란드 조달청 주문서가 13건에서 217건으로 늘었습니다. 9일 사이였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K방산 시장 점유율이 3%에서 17%로 올라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4%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3년 전 브로슈어를 나눠주던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시장의 6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월스트리트 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한 줄을 썼습니다. 한국 방산은 카탈로그 회사가 아니었다. 우리가 카탈로그로 본 것이었다. 디보가 회의실에서 했던 바로 그 단어가 월스트리트에서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집무실에서 2번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2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집무실 책상 위에 3개의 속보 프린트를 올려놓았습니다. 3장을 나란히 놓고 5초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2024년 제가 썼던 보고서가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산 K는 나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추가 검증 필요. 제 서명이 보고서 하단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찢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났습니다. 2번 찢었습니다. 4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지금처럼 바라봤습니다. 4월 초순, 본청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른손 붕대가 절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살이 분홍빛으로 새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흉터 4개가 보였습니다. 그는 소매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손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붕대가 없어지는 만큼 그의 손은 더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손을 이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볼 때마다 미안함이 먼저였는데 오늘은 그 미안함 위에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 한국 엔지니어의 손을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황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2년 동안 서랍 맨 아래에 있던 봉투였습니다. 귀퉁이가 누렇게 접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한 번 닦여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닦은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이진호 앞에 밀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이진호가 봉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왜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서랍에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한 문장을 하고 저는 그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유럽 사업단 수석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아니라 2년의 시간이 굽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진호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붕대 감긴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봉투 뒷면에 한 줄을 썼습니다. 자기 이름과 날짜였습니다. 이진호, 2026년 4월 7일. 그리고 봉투를 저에게 다시 밀었습니다. 장관님이 가지고 계십시오. 액자로 걸어 주십시오. 그쪽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귀퉁이가 여전히 접혀 있었습니다. 2년의 접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2024년 3월 베를린을 떠올렸습니다. 전시회장 3층 한국관 부스였습니다. 폴란드 조달청장 보롭스키가 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떨림을 못 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눈길 없이 받았습니다. 악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보롭스키가 제 뒤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봉투를 건넬 때 손이 떨렸습니다 라고 제게 말한 건 2년 뒤 6장의 이 복도에서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섰습니다. 장관님, 그때 제가 드린 봉투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압니다. 저는 2년 만에 그 떨림을 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2024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산 K는 나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추가 검증 필요. 저는 그 문장을 30분 만에 썼습니다. 의심도 없이, 고민도 없이, 질문도 없이. 그게 제 기본값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는 좋지만 나토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 한 줄을 저는 2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 집무실 책상 위에 찢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4조각이었습니다. 저는 4조각을 한 번 더 찢었습니다. 8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조각을 이진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그 조각을 받았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봐도 됩니다. 그가 그 조각을 작업복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붕대 손이 주머니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제가 2년 전 30분 만에 쓴 6글자 추가 검증 필요가 지금 그의 가슴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 6글자가 2년 동안 저를 믿지 못하게 한 근거였고 지금은 그가 저를 한 번 더 용서하는 증거였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개의 문장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본청 대회의실에서도 창원 공장에서도 베를린 전시회에서도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록히드는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이진호는 공구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납기 5년이라 했습니다. 한국은 18개월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40년 동맹이 떠난 자리에 7일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인연을 잃은 자리에 한국은 48시간 만에 들어왔습니다. 내 문장이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이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업복 주머니 안에 찢어진 보고서 조각을 넣은 채로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멈춰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관님, 표준은 원래 만드는 쪽이 누구냐로 정해집니다. 충족하는 쪽이 아니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서 제가 2년 동안 했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가 나토 표준을 충족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했어야 할 질문은 누가 표준을 만드는가였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이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 한 장에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표준을 만드는 쪽이 누구냐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 한 줄이 저의 인연을 대신한 문장이었습니다. 4월 둘째 주 화요일, 본청 대회의실에 독일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리으터 감찰차장이 선두에 섰습니다. 두 장에서 납기 5년을 통보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금빛 넥타이 핀이 그대로였습니다. 은퇴 안경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이 가방 손잡이를 쥐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번 쥐었다가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고쳐 잡았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저는 그 2번을 봤습니다. 그가 회의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앉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의 옆 보좌관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공식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잠수함 추진체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제공 제안서. 저는 그 표지를 봤습니다. 리으터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의 2번째 장을 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2조 원. 기술 이전 가치였습니다. 독일이 한국에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독일이 한국에 건넨 적 없는 종류의 문서였습니다. 전쟁 이후로 독일이 누구에게도 잠수함 추진체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저와 이진호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리으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공식 제안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2번 쉬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조공이었습니다. 리으터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쥐었습니다. 두 장에서 그가 5년을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 방에서 다른 목소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떠날 때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돌아 저를 한 번 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이 열렸습니다. 스페인 특사가 들어왔습니다. 2월 스페인이 미군 수송기 영공 진입을 거부했던 바로 그 나라의 특사였습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장의 주문서를 먼저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K 전차 400대, K9 자주포 300문, 천궁2 포대 12기, 합계 약 9조 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월의 결정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문을 긴급으로 요청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과의 자리에 주문서를 놓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배신한 나라가 가장 먼저 주문서를 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한 줄 뉴스가 떴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의 안보 자주권을 존중합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지난 2달 동안의 미국의 위협과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한 번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 번 웃었습니다. 웃음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분노가 K방산을 살렸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에서 미군을 빼지 않았다면 폴란드는 K를 1200대 사지 않았을 것이고 이진호는 2년 전 메모에 언제든지라고 쓰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황색 봉투를 돌려드리기 위해 90도로 굽힐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결정이 한국에게 7일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은 그 7일을 18개월 동안 준비해 두었습니다. 창원 공장 6개 라인에서 계약서도 없이 요청서도 없이 이것이 조공의 계절이었습니다. 유럽 4개국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의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줄의 앞이었지만 줄의 맨 앞은 아니었습니다. 줄의 맨 앞은 경납고에 서 있었습니다. K6대와 K9 이문이 서 있는 그 경납고에
이탈리아 특사는 다음 주에 왔습니다. 천궁2 포대 8기 주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해상 전력 재편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벨기에는 K9 자주포 150문, 체코는 K 전차 300대. 한 주에 네 나라가 차례로 본청 대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회의실이 주문서 접수 창구가 되었습니다. 40년 동맹이 떠난 자리에 7일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그 한 줄이 이제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유럽 국방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한 줄이 다음 날 폴란드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을 다시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한 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진호가 마지막으로 본청에 들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창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무실 창 앞에 같이 섰습니다. 창 밖으로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경납고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3분이 7일 전체보다 가벼웠고 2년 전체보다 무거웠습니다. 4월 둘째 주 금요일 폴란드 대통령 관저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진호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짙은 감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이진호를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소매 아래로 붕대 끝자락이 1cm 보였습니다. 그는 소매를 내려 살짝 가렸습니다.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1cm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훈장을 이진호의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붕대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손을 고른 것입니다. 5초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5초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진기 셔터 소리가 5초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셔터가 멈춘 순간이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 두 번째 줄에서 그 두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손이 놓였습니다. 붕대 끝자락 1cm가 다시 소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상 뒤편 복도에서 저는 한 사람으로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정장상의 단추를 풀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 창 앞에 같이 섰습니다. 창 너머 관저 정원의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신문들이 다음 날 그를 한 줄로 불렀습니다. 붕대 감은 단장, 18개월의 남자, 폴란드가 부른 사람, 80조의 설계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닙니다. 붕대 감은 손으로 밤새 조립한 결과입니다. 8만 4천 명이 빠진 자리를 채운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7일 만에 세계가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뒤 며칠, 이진호는 창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보좌관이 보내준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창원 공장 경납고 옆 시험장이었습니다. 그가 K 포탑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작업복이었습니다. 오른손 붕대는 이제 거의 풀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작업복 깃이 펄럭였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2026년 4월 중순, 집무실 책상 위에 두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80조 계약서, 붕대 손 사진. 황색 봉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진호가 뒷면에 자기 이름을 써 넣고 돌려준 그날 이후 저는 그것을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숫자 5개가 서류철 첫장에 적혀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 GDP 1.2%에서 3.1%, 로키드 유럽 점유율 22%, 로키드 주가 마이너스 31%, 한화 시총 50조 원 돌파, 핵포기 4개국 공동 성명 유지. 한 달 전 새벽 보좌관이 읽어준 한 줄이 이 5줄로 바뀌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로키드 신규 제안서가 봉투째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저라면 30분 만에 뜯어 서명했을 것입니다. 선택이 저에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게 없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2024년 제가 썼던 보고서에 남은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7조각이었습니다. 4월 초순 8조각 중 한 조각은 이진호 수석이 가슴 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저는 그 7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찢던 소리와 두 번째로 찢던 소리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였고
두 번째는 인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2년이었습니다. 유럽은 40년을 잃었습니다. 보좌관이 창원 공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공장 정문 벽에 귀퉁이 접힌 황색 봉투가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봉투 뒷면에 이진호의 서명과 2026년 4월 7일이라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봉투 옆에 한국어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년 전 그 봉투 안에 있던 한 줄이 2년 뒤 봉투 밖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집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2년 동안 로키드 마틴 로고가 걸려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붕대 감은 단장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